둘째 성취 기준은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서사적인 그런 글인데요. 그런 말을 꼭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여러분 이야기라는 걸 놓고 보면 이야기가 이제 이야기라는 게 놓고 보면 사실은 꾸며낸 것도 이야기이기도 하고, 큰 범주 속에서는 꾸며낸 게 저마저 이야기인데, 실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도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장수도 필요하지만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일어난 일. 근데 시간이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 시간은 또 어떻습니까? 흐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하겠어요? 일어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글쓰기를 할 때 내가 글을 쓰는데 설명문이라고 하는 정보 전달의 글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공간, 특히 그 시간의 흐름을 강조하는 그런 글이 될 수가 없죠. 설득의 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정서를 표현하는 그런 글의 경우라든지, 내가 어떤 겪었던 일을 표현하는 경우라든지, 그죠? 주변 사람하고 있었던 그런 일을 글로 쓸 때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일어난 일을 다 언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떻게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나 행동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그죠? 시간의 흐름. 시간 흐름이 나왔고요. 사건이 나왔습니다. 사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과 행동이 돼. 행동. 사건은 일어난 일이니까, 그죠? 뭐 한 개인이나 그 무엇에 의해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 자체를 말하는 거고, 그죠? 아마도 사건이라고 그러면 훨씬 더 좀 큰 범주를 담고 있죠, 그죠? 사건이라고 하면 최소한 언제 어디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해서 일어난 그 자체가 사건이 되는 거고, 행동은 조금 그 속에서 조금, 그죠? 국한이 되어 있죠? 누구의 행동? 그죠? 뭐 한 사람, 사건의 어떤 발단이 된 사람이라든지, 그죠? 원인을 뭐 일으킨 사람이라든지, 또는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뭐 입게 되는 그런 거라든지, 그죠? 행동이 이제 초점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나 행동이 드러나게 글을 쓸 수 있다. 뭐 어떤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쉽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필, 생활 수필 같은 거죠. 생활 수필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데 그냥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글을 글로 쓰면 아마 지금 이게 둘째 나와 있는 성취 기준에 해당될 거예요. 그죠? 어제 여러분이 했던 일들을 세 문단의 글로 쓰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분명히 아마, 그죠? 어딘가 홍제천을 걷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안산을 걷거나, 지금은 이렇게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곳이니까, 하는 시기니까, 아니면 책을 가지고 그 봄을 어떤 만끽하기 위해서 지금 개나리 꽃이 아주 그냥 아주 많이 예쁘게 폈는데요. 학교에는 뭐 꽃이 많이 폈죠, 지금.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3, 4학년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관심이 있는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주제에 대해서 조금 약간 좀, 그죠? 제가 생각하는 주제는 중심 생각과 다르지 않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제는 타픽이라고 하는 내용과 유사성이 있다. 그런 말씀 드렸죠.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 논의에 따라서 조금 관점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생각한 주제는 어쨌든 글쓴이 입장에서는 글쓴이가 글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 사상, 목적이 다 녹아있는 그것을 이제 명제로 좀 표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명제보다 더 짧은 수준의 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타픽이라고 하면은 자유, 이런 게 자유, 인간의 자유. 이거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중심 생각으로 보기에는 힘들죠. 중심어라든지 핵심어로 볼 수는 있는데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는 글을 쓴다. 이제 뭐 주제라는 부분은 나왔고요. 당연히 주제는 이제 3, 4학년에서 말한 중심 생각과도 또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말한 중심 생각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약간 혼란을 겪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중심생각과 주제가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제는 중심생각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토픽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관심 있는 토픽,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 그래서 이건 또 뭐가 나왔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쭉 느끼겠지만은 그 자신의 의견이라고 하면 대부분 우리는 설득액을 누군가에게 설득의 목적은 내가 글을 써서 독자로 하여금 행동을 변화시켜서 내 의도를 실현토록 하는 것 자체를 아마 우리가 설득의 글의 목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자신의 의견을 글로 표현한다. 그죠? 3, 4년 수준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3, 4학년 군에서 논술을 시작하는 핵심적인 시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거죠. 흔히 말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사교육 시장에서 말하는 그래서 3학년 학부모님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이렇게 주는 거죠. 3, 4학년 교육과정을 봐라.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느냐. 봐라.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써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이들은 학생들은 스스로 이렇게 주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우리가 만들어주겠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주제를 우리가 만들어서 학생들 스스로 접근만 하면은 이런 주제, 이런 관심, 특히 요즘 같은 뭐 어떻습니까? 기후, 그죠? 기후 변화. 참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기후. 이 지금 뭐 어떤 뭐 식량의 문제, 뭐 물 관계가 있던 물, 뭐 식량의 문제, 또 노동의 문제, 어린 아이들의 노동의 문제. 우리나라는 조금은 좀 자유로워진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아프리카 이쪽은 심각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이런 또 차별 문제도 지금 뭐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고 특히 또 외국도 그런 경우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경제의 문제. 그 다음에 뭐 공평하게 양극화의 문제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 주제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넷째가 읽는 이를 고려하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렇습니다. 이제 마음 표현하기가 나왔습니다. 마음 표현하기. 근데 마음 표현하기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여러분? 뭐가 붙었습니까? 읽는 이를 고려, 읽는 이 고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사실은 이게 3, 4학년 수준에서 그 글쓰기의 본질적인 부분이 나오는 건데요. 글쓰기 자체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하기도 지금은 조금 여러분 이제 상황이 좀 특별한 상황이니까 저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특히 말하기는 소통이 기본이잖아요. 그죠? 쓰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누굴 위해서 글을 쓰는 겁니까? 그래서 독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독자를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하고 좀 많이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냐면은 의견, 그렇죠? 의견,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또 뭐지? 의견은 뭐지? 아까 우리는 1, 2학년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생각과 느낌이 있었죠. 생각과 느낌이 있었죠. 그죠? 생각과 느낌이 있었잖아요. 통하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근데 이제 마음이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은 뭐 감성적인데 정서 표현과 관계 있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지금 구태한다면 어떤 글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만약 한다면 읽는 이를 고려해서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쓴다. 정보 전달의 글이 될 수 있겠어요? 정보 전달을 가지고 글을 가지고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지 않겠지만 좀 특성화시키기 힘들 것 같아요. 그죠? 또 어떤 글이 있을까요? 설득의 글. 설득의 글을 쓴다. 논술문과 논술, 사설, 신문 사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여러분 신문 사설이요. 설득하는 글의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논설문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그 논술을 여러분 잘 쓰려면 학원 다니는 것보다 논술을 많이 읽는 게 신문 사설을 많이 읽는 게 참 좋아요. 신문 사설을 읽어보고 그런 다음에
특정한 부분을 따라 쓰기도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세 문단 읽은 다음에 나머지 한 문단을 내 마음대로 재구성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신문사설의 특징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의 주장이 선명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주장이 뭐로 되어 있죠? 제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목 자체가 자기 주장이에요. 그게 바로 주제이고 중심 생각인 거죠. 그렇죠. 전형적인 설득의 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읽는 이를 고려해서 마음을 표현하는 글 정도라면 뭐 편집글 같은 것도 가능하겠죠. 그죠? 읽는 독자가 편지를 받는 사람 명료하죠.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거기다가 편지를 쓰는데 시를 한 편 넣었어요. 그럼 더 훨씬 더 좋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거를 쓰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게 이제 정서 표현이 또 더 넘어가면은 만약에 이게 뭐 수필이나 에세이나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경수필이나 수필이나 뭐 플롯이 있는 꾸미는 이야기 쪽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들어가면 문학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죠? 장작, 글쓰기란 장작이라고 하는 문학 작품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학으로 넘어가면 그거는 또 뭐냐면 좀 상황이 달라지죠. 그죠? 예, 그거는 또 우리의 어떤 삶, 실제 삶과는 조금은 또 다른 또 삶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내용하고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마지막에 또 태도입니다. 자신감과 적극적으로 글 쓰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1, 2학년하고 머릿속에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지금 뭐 제가 학년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한데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1, 2학년 군에 나와 있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지금 제가 접하는 이런 마음과 왜냐하면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국어만 가르치는 교사는 아니잖아요. 저도 모든 과목을 다 가르쳐야 될 교사인 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만 저는 국어과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1, 2학년 수준 여러분 정리가 되잖아요. 그죠? 문장 짧은 걸 수준에서 주변의 사람, 사물, 자기 생각을 강조하다가 3학년에 와서는 중심 문장이라는 그런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오는 거라 뒷받침 문장. 그럼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얘를 어떻게 해서 활용해서 글쓰기 역량을 키워줄까? 이런 고민은 되는 거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지도를 한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